이영 사장님 모시고 또 우리 오늘 목요일을 뜨겁게 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주 뜨거운 밤입니다. 뜨거운 밤. 네, 목요일이 저는 아메이 사업을 올해로 지금 24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자꾸 그 가장 뜨거운 갈망이 어떤 게 생기냐면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갈망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17년 또 미국에 와서 지금 7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이아몬드가 된 이후에 다시 한국과 연계해서 우리 또 스폰서님과 또 정보를 교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는 그 과정까지 미국에서 제가 혼자서 제 아내와 둘이서 고군분투하던 그 시절에 의지할 곳은 그야말로 그 창업자의 정신세계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 이념에 대한 우리 자유가족 희망보상의 창업 이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창업 이념과 관련된 많은 이제 또 스피치들이 있고요. 많은 리더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백투 베이직 차원에서 뭘 해봤냐면 글로벌 50주년 때 아메이 50주년 행사에 리치 디보스께서 하셨던 스피치, 창업 이념과 관련된 스피치를 50주년 때 하셨거든요. 그때 스피치를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한국 자료를 좀 봤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또 한국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있는 아카데미 안에 있는 음원을 듣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제가 다 받아 적었어요.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어플들이 있죠. 그냥 갖다서 녹음할 수도 있는데 제가 포즈 눌러가면서 한자 리치 디보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옛날에 제가 현장에도 있었고 또 수차례 영어로도 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제가 타이핑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원고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오리지널 영어 스피치하고 대조를 또 상당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오늘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아메이 아카데미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거기서 약간 그 모디파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원본에 가깝게 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리치 디보스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세우고 운영을 해 나가셨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셨는지 그런 걸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를 닦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은 글로벌 아메이 창립 50주년 리치 디보스 연설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50주년 때 행사 로고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작년에 있었던 60주년 행사 로고죠. 아마 우측은 워낙 기존 리더분들은 많이 친숙하실 것이고 좌측의 로고는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터인데 저 50주년 때 그러니까 1959년도에 시작한 아메이가 만 50년이 된 시점인 2009년도에 글로벌 아메이의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숫자는 한 5,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작년하고 달리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을 미시간 본사로 먼저 초청을 했었습니다. 하루 먼저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들을 초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EDC 이상을 초청해서 EDC 이상만 미시간 에이다 본사가 있는 그랜드 래피즈 쪽에서 우리 EDC 이상의 행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MA의 그 전용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라스베가스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MGM 그랜드 호텔에서 아주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랑 60주년이랑 제일 차이 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주년 때는 디지털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MGM 그랜드 호텔에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메인 그 행사장에
그 바로 앞에다가 대형 이렇게 판넬을 붙여놓고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의 증명사진 얼굴을 가지고 창업자님의 두 분의 브로마이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뜻깊은 자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아시겠죠? 자기 얼굴 찾는 분들이에요. 줄 서가지고, 야, 빨리 나와. 나 좀 찾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저를 찾았죠.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50주년에 모였던 글로벌 리더들, 예,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사진이 없었더라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가서 내가 다 모였을 때 사진 한번 찍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행사를 이렇게 했었고, 또 그러고 10년이 지난 60주년에는 이제 디지털로 가는 거죠. 대형 전광판에 리더들이 그 앞에만 지나가면 이렇게, 예, 본인들 얼굴이 딱 이렇게 이름하고 얼굴이 탁 떠오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파넬이 있으면 거기 옆에 서면 내 이름이 나와요. 예. 저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게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인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이벤트, 50주년과 60주년의 차이에 대해서, 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50주년 때 리치 디보스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메이 사업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기둥들은 아메이 사업의 근간인 동시에 우리 삶의 근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귀를 기울여 들으시다 보면 곧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자신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음원의 앞부분에 그 본사 직원이, 한국 아메이 본사 직원이시겠죠. 그분, 누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는데 앞에 소개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만들 시점이 리치 디보스께서 돌아가시기 전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60주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올 60주년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들어보시지 않은데 제가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의 다른 음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50주년 때 했던 또 다른 스피치가 있어요. 자유가족 희망 보상 말고 또 다른 스피치가 있는데 그 스피치에서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언제 또 우리가 이런 자리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딱 듣는데 그 말씀을 그때 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은 없었겠죠. 예, 진짜 가시고 나서 이렇게 다시 그런 말씀을 딱 보니까 저 때 저런 생각을 하셨구나. 우리에게 남기고 가실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짠했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근간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와 자유기업은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지요. 자유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겐 자유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오늘날 미국의 경제관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봤을 겁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문의 라이브 스피치에서는 실제로는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아메이에 올라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모디파이해서 좀 줄여서 놨더라고요. 그것은 이기심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뭐 요 정도로만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2009년 아메이가 글로벌 50주년 행사를 하던 그 시기는 사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 직전에 시작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문에. 그래서 비우량 담보 채권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금융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게 출발이 뭐였냐 하니까 그들의 잘못된 도덕심, 그들에게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거란 거죠. 그 얘기를 리치 디보스께서 그 자리에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기심에 대한 비판. 이기심은 책임감 없는 자유의 민낯입니다. 당신이 먼저, 저는 그 다음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만 기억하고 있다면 책임감 없는 자유 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저는 그 다음. 뭐예요? You first, me second. You first, me second. 예. 지난주에 제가 강의해드렸던 신뢰 방정식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게 뭐였습니까? 예. 예. self interest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춰야 된다 했죠. 거기에 핵심이 뭐죠? You first, me second입니다. 당신이 먼저, 저는 그 다음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만 기억하고 있다면 책임감 없는 자유 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의무는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사업 성공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성공에 확신을 갖는다면 그것이 곧 저의 성공입니다.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을 살펴보신 분이라면 성공의 열쇠는 이 플랜 안에 다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도우셔야 합니다. 요것도 약간 줄여놓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그 자유 얘기하다가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공에 대한 방식은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에 다 있는데 그 마케팅 플랜을 자유기업 정신을 기반으로 한 아메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가 확신을 갖는 완벽하게 우리 리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다이아몬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리더분들, 여러분들이 완전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그것이 자신의 성공. 리치 디보스의 성공은 자기 자신께서 성공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걸 바라보는 게 당신에게는 더 큰 성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일즈 마케팅 플랜에 입각하여 그 플랜을 우리도 우리 다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에 그 안에 해답이 다 있으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를 획득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프리덤을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의 4개의 창업 이념은요. 창업자께서 파운더스 펀더멘탈 제일 기초, 기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실 때 회사가 우리한테 주겠다고 한 게 저거란 거예요. 리치와 제이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자유를 주고 싶은데 그 자유의 제일 바탕이 뭐냐? Financial freedom이에요. Financial freedom. 네. 그래서 그걸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숙지하고 내 걸로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큰 성공을 하면 그게 창업자님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도 우리 다음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 심지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주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데만 급급하다면 타인과의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간단한 이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관계 단절은 바로 이러한 실수가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가에서 있었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그 부도덕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지구촌 전체의 경제가 휘청할 만큼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각자가 파이낸셜 프리덤을 찾아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프리덤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남을 돕는 차원, helping people의 차원으로 쇼더 플랜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플랜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기업 윤리와 자유라는 특권에는 책임이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 그 당시 러시아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시작할 즈음이었죠. 저는 그들도 염두에 두고 글을 썼습니다. 시기가 언제냐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언제 출간된지 아세요? 1993년입니다. 자, 시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리더분들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간 게 199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게 1989년. 소련이 그때 붕괴가 돼요. 소비에트 연방이 89년에 해체가 되고 2년 뒤에 1991년에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즈음에부터 이제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올 그 시점에 이제 글로벌화, 한국에 이제 22번째로 들어왔거든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홍콩, 독일 쭉 이렇게 선진국부터 쭉 들어가다가 1991년에 22번째로 대한민국에 아메이가 오픈할 그때쯤 되면 이미 글로벌 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잖아요. 그리고 95년도에 중국에 아메이가 오픈하고요. 지금 얘기에 화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시점은 89년이었지만 아메이가 들어간 시점이 2005년이에요. 2005년에 아메이가 그제서야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들어갔다는 거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갖죠. 동서독이 하나가 됐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동독 출신의 많은 리더들이 배출됐죠. 아메이 세계에 많은 서독에 계신 분들이 동독을 후원을 하러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50주년 행사에서 덕 디보스, 11년 전 얘기를 다시 해드리는 겁니다. 덕 디보스께서 나와서 강의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진이 뭐였냐면 야간 한반도 인공위성 사진이었어요. 대한민국 지도가 야간이니까 다 까말 것 같잖아요. 남쪽은 전부 불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휴전선 이북은 듬성듬성 평양에 불 몇 점 있고요. 다 깜깜해요. 다 깜깜해요. 남한은 화해 환하고. 그 야간 위성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요. 그때 덕디보스께서 그런 비전을 얘기하시더라고. 언젠간 한반도도 통일이 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되면 또 북한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갈 것이다. 저는 정말 그때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 나라의 자유가 들어갔다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자본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사회주의 체제가 완화되면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메이가 처음부터 전 세계 황당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는 걸 막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아메이가 들어갔다는 것의 의미는 저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아메이가 들어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 자본주의가 들어갔의 상징이 아메이가 아닌가. 그 결국에 뭐다? 그 파이낸셜 프리덤을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도구가 아메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 1993년에 당시에 러시아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시작할 즈음이었다. 그러니까 89년에서 이제 90년대 초로 가니까 이제 사기업들이 이렇게 생겨나기는 시점이었다는 것도. 근데 이제 저도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 안 살아봤지만 제가 이 책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면 어떨까를 생각을 하면 뭐 똑같지 않겠지만 우리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군대 비슷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건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통제된 생활을 받고 뭐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도 없고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타인에 대한 배려 있을까요? 인간이 굉장히 동물적으로 변합니다. 너 모르겠어. 딴 군은 모르겠는데 저는 해병대를 1990년 1월 4일 날 들어가서 2년 반을 정말 진하게 하고 나왔는데 저는 그때 제 스스로 나는 인간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너무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런 통제된 생활 속에서 살면 사람이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되고 나밖에 모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시 러시아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시작할 즈음이었고 그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셨는데 그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만약 오로지 이윤 추구만 생각하고 주변을 돌보지 않는 사람으로 가득하다면 세상은 각박해지고 바르게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러시아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발간하고 싶다며 러시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책에 성경의 잠언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편집하고 출간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그 부분을 편집한다면 그 책은 가치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가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지 출세나 성공을 위해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빼는 거는 본인들이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성경 말씀을 빼는 게 책이 많이 팔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책에서 리치 디보스키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당신께서 그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고 믿으시고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고 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쓴 그분도 한 개인 아닙니까? 내가 쓴 그 글의 목적이 있는데, 예. 사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한다는 차원으로 어프로치를 한다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책에서 그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방식으로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아직 못 받아들이니까 요거 빼고 책 편집하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리치께서 책 몇 권 더 팔기 위해서 그런 거에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네. 이 책은 수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에 대한 제 관점입니다. 저는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자유야말로 바로 우리 아메이 사업의 목표죠. 그래서 아메이가 추구하는 자유는 책임을 포함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까먹어도 우리가 자유했을 때 같이 자유하고 붙어 다니는, 자유가 만약에 있다면 이 자유에 붙어 있는 그림자 같이 항상 다니는 하나의 페어가 있다면 그게 책임이다. 우리 아메이 리더들은 그걸 책임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파이낸셜 프리덤, 그를 통해서 그 파이낸셜 프리덤을 전파하기 위한 그건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로 그들과 공유하고 나눠주고 컴패션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다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추구하는 자유는 책임을 포함한 자유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생각했을 때 이게 구속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책임을 포함한 자유의 개념을 꼭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리치 디보스께서 생각하시는 자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뭘 통해서 추구할 수 있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창업자께서 우리한테 그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 알리는 것이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책임이란 책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근간은 가족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말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아메이 사업의 뿌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죠. 우리의 ABO 분들은 단순한 제품 전달자가 아닙니다. 저는 ABO 분들을 존경하고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고 배고파하면 요리를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마음입니다. 또 누군가 돌아가시면 모두가 애도를 표하기 위한 한자리에 모입니다. 애도를 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바로 그런 마음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들의 결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창업 이념은 가족끼리 사업해라가 아니고요. 아메이와 함께하는 모두가 가족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자와 직원들도 가족이고요. 창업자와 직원들과 우리 사업가들도 가족이고 우리가 모두 다 가족이다. 운명 공동체로서의 가족, 기쁨과 슬픔,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그 가족의 마음,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ABO 분들을 존경하고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원 스피치에 들어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U는 사실 위와 U가 뭐 이렇게 별개라고 보진 않고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리더들한테도 그 파트너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미국 프로농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마이클 피트러스라는 명슈터를 아실 겁니다. 아메이가 구단주로 있는 올란도 매직에서 활약한 선수죠. 그 선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모디파이 하셨는데 실제로는요, 여기 리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 시즌이 올란도 매직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그 올란도 매직이 상대편 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토너먼트에서 올라가서 연승제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때 그래서 3대1로 이긴 거야. 마지막 3점 슛을 이 친구가 넣은 거죠. 마이클 피트러스가 집어넣어가지고 3점 슛 딱 들어가면서 게임 딱 끝나서 올란도가 그 3선승제, 오전 3선승제였겠죠. 그래서 3대1로 전체 게임 스코어 3대1로 해서 올란도 매직이 이긴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 50주년 당시에 어제 3점 슛 넣어가지고 게임 끝낸 마이클 피트러스 알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한 거죠. 그 일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혹시 또 이 아메이 사업을 초기에 조인하신 분이라면 또 올란도 매직을 잘 모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그야말로 올랜도에 있는 미국 프로농구 팀의 이름이 올란도 매직이고요. 그 구단주가 우리 아메이 창업자이신 리치 디보스시고 거기 올란도 매직의 구단의 이름이 MA 센터예요. 이렇게 딱 보여주면 꼭 네가 가봤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꼭 가면 사진을 찍어 오죠. 원래 이게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밑에서 올리면 얼굴 크게 나와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올란도 매직하고 아메이를 같이 넣어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대빵만하게 나왔는데요. 우리 그 Q12 여행,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와서 간 첫 번째 보상 여행입니다. 물론 이제 뉴 플래티늄으로 MA 본사 초청이 됐고 그 해에 이제 연말에 이제 갔던 여행에서 여기 올란도 매직 팀의 여기 구단에 이제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방문하는 그 안에서 또 이벤트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모습인데 그 홈구장이다 보니까 올란도 매직의 필드에 보면 바닥에 이렇게 아메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덕 디보스가 이날 우리 그 여행지에서 우리들한테 모아놓고 조크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올란도 매직을 인수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구단주가 온다니까 막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겠다 막 긴장하는데 그럼 리치께서 하신 말씀이네.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농구는 못해도 돼. 그냥 요 아메이 로고 있는 데만 많이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위트 있게 그렇게 하면서 선수들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가족처럼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올란도 매직 하면 우리 뭐 농구 별로 잘 모르는 분, 저도 뭐 농구에 문외한인데 그래도 샤키 오닐 정도는 알잖아요. 샤키 오닐이 가장 잘 뛰었던 곳이 이제 올란도 매직이고 저기에 그 샤키 오닐의 자서전에 보면 나의 멘토가 리치 디보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 볼게요. 그래서 아메이가 구단주로 있는 올란도 매직에서 활약한 선수 마이클 피트러스와의 일화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2명의 아이들을 초청해 함께 올란도 매직 팀의 라커룸을 방문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원래 오리지널 스피치를 들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애들이 있는데 애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서 걔네들 기분을 풀어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아메이 작업자의 세계적인 부호의 자선사업가로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이고 올란도 매직의 구단주인데 교회 꼬마 14살짜리 꼬마의 기분 좋게 하려고 데리고 올란도 매직까지 애들을 데리고 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참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부자들
하고 좀 다른 차원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자, 어느 날 교회에서 2명의 아이들을 초청해 함께 올란도 매직 팀의 라커룸을 방문했습니다. 마이클도 그곳에 있었죠. 저는 마이클에게 아이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마이클은 아이들에게 몇 살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14살이라고 말했고, 마이클은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집에 트리는 만들었니? 라고 묻기도 하고,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겠구나 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죠. 그리고 조금 어두워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아니? 나는 가족도 없고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본 적도 없단다. 물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었지. 아이들은 마이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난 아버지와 함께 산 적도 없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모른단다. 어머니는 내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줄곧 혼자였지. 이 되게 좀 영어식 표현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산 적도 없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모른단다는, 이거 지금 우리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빠가 나 태어나고 나서 도망갔다나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아예. 그리고 태어나 보니 아빠는 없고 엄마가 계셨는데 2살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천의 고향인 거죠. 네,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마이클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살아오다가 마침내 올란도 매직 팀에서 선수로 뛰게 되었단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들게 살다가 유일한 희망이 운동하는 게 농구였대요. 농구를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이제 어떤 그 스카우트의 눈에 띈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올란도 매직으로 온 게 아니라, 이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재력을 보고 스카우트 한 사람이 얘를 데리고 프랑스까지 가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농구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기량이 향상해서 다시 미국으로 다시 스카우트해서 온 것이 올란도 매직인 것이죠. 마침내 올란도 매직 팀에서 선수로 뛰게 되었단다. 나에게 이곳은 처음으로 집처럼 편안한 장소라고 느껴졌어. 그래서 언제든까지든 이 팀의 일원으로 남고 싶단다. 그는 이 팀에는 매우 특별한 유대감이 있다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건 자네가 우리 가족이기 때문이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자네를 한 명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절대로 다른 팀에 트레이드 하지 말라고 말했죠. 신기하지 않나요? 프로 선수가 구단주한테 그 최고의 인기 있는 그 슈터인데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야구의 선수들은 에이전트를 끼고 구단하고는 몸값을 경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나 딴 데 보내지 마세요 하는 거는 연봉은 네 맘대로 해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프로 선수들은. 연봉 협상할 때 되면 싹 빠지고 에이전트하고 구단하고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신수 선수나 유현진 선수나 이런 사람들 다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지, 누가 선수가 구단주한테, 그것도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그 구단주한테 나 좀 계속 데리고 있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냐고요. 마이클은 절대로 다른 팀에 트레이드 하지 말라고 말했죠. 저는 그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미 우리 가족인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네 라고 말이죠. 그 다음날 마이클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올란도 매직은 저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리치 디보스의 말씀을 그 코트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우리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메이 사업가들,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우리의 한 가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가족입니다. 가족이 주는 사랑과 보살핌과 같이 언제나 함께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족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어려움은 함께 나누고 책임을 함께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창업자의 정신세계를 잘 이어받는다면 내가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프로스펙트들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들 그 모두에게도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족 같은 릴레이션십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베이스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4차 산업혁명에 아무리 온라인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고 로봇이 활개를 쳐도 AI가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런 대목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으로서 아메이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끌어안고 책임감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운명 공동체. 아메이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간인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자유가족, 희망, 보상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희망을 해야 되는데 클로징을 희망으로 하고 싶으셔서 세 번째로 당겨서 보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목을 살짝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간인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금전적인 보상과 핀에 대한 인정이죠. Reward and recognition. 이 두 바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인정과 보상, 흔히 말하는 recognition and reward. 이게 금전적 보상과 핀에 대한 인정이죠. 저는 가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핀에 대한 인정이 금전적 보상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두 가지 모두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러분께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두 가지가 다 추구돼야 돼요. 어떤 한때 유행했던 말, 돈이 되는 아메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핀이 되면 돈이 되는데 근데 핀이 됐는데도 돈이 안 되게 하는 건 이상하게 아메이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든 아메이는 항상 바른 길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메이를 회사에서 똑바로 알려준 아메이를 트위스트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만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옛날 얘기 해주셔서 저희랑 전혀 다른 얘기라서 오해는 다 풀어드렸거든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오기 훨씬 이전에 여기서 있었던 일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서워서 아메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이제 사업 설명 다시 해드리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과 보상은 이게 사실은 같이 가는 거죠. 아메이 핀 레벨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말 튼튼한 위스와 뎁스를 제대로 구축해 나가면 핀이 성장하면 수입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수입은 많아졌는데 이 레커니션을 제대로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인정에 대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예,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한 인정. 그래서 리치 디보스 제이벤앤델께서는 이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인정과 보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커니션은 리워드에서 리워드에도 캐시 리워드만 있는 게 아니라 넌 캐시로 해서 여행 가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돈을 굳이 돈을 안 주고 여행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리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으로 주면 그 돈으로 여행 안 간다는 거야. 그냥 통장에 집어넣고 다른 데 쓰지 그 대접받는 그 느낌을 못 해본다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올란도 그 구장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아메이 우리 여행 코스 중에 단골 메뉴 코스 중에 하나가 올란도죠. 그러면 그 디즈니랜드에 초청을 하면 거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전체를 통째로 다 빌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메이예요. 원래 올해 여행지가 거기인데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올해는 여행이 이제 취소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럴 만큼 이 회사가 그런 보상을 일부러 해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대접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돈으로 줘버리면 그걸 절대 느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중요한 이 두 가지 모두를 보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핀 성취에 대한 축하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죠. 그만큼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자, 축하의 말이 길든 짧든 새로운 성취에 대한 인정은 꼭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인정과 보상을 받으면 그 인정받는 것이 그러한 경험이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어 더 큰 성취의 발판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16명의 손주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에겐 가장 큰 보상이죠. 스토리에서 갑자기 가족 얘기가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리치 디보스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내용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일즈 마케팅 플랜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 다음 사람도 그걸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알려서 그분들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어요. 점점 성공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식을 가진 게 가장 큰 보상이라고 했는데 그 자식을 그냥 동물들도 번식은 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란 거야. 아이들이 나한테 보상인데 그 보상이 뭐냐면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가 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 손자들이 그 부모와 할아버지를 롤모델로 해서 제대로 자라더란 거죠. 그렇게 해서 자란 그 자식들이 나한테, 결국에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이란 거예요. 사람들이 제게 당신은 후세에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제게 유산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들이 저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저는 ABO 분들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자녀들이 아메이 안에서 ABO 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배우고 또 그 가치를 몸으로 느낍니다. 동의하시죠? 아메이의 자녀들은 모르겠어요. 뱃속에서부터 보고 자란 애들도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아메이를 하고 있으면 태교 대신 태교 음악 대신 성공자 스피치 듣고 우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 뱃속에서부터 아메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는 홈미팅 보고 자란, 성장에서는 엄마 아빠 따라서 여행 가면서 인정과 보상 받는 거, 그 아이들이 보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보통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실행에 옮기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는 그 일들이, 그렇게 해서 성취하고 그 성취해낸 그 느낌, 그걸 옆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중요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메이 사업에 열심히 하시는 리더분들 중에서 집에서 아이들 끼고 사업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도 아메이 사업을 하셨지만 그 아이들은 스스로 다 잘 자라나고 자라면서도 엄마 아빠의 좋은 영향들을 다 받아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가족의 구성원이 발전하는 모습에서 또 다른 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보상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에 감탄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메이는 더 나은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는 정말 최고의 보상 체계를 만들어 놨지만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고 몇 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리더십 보너스가 4%에서 6%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50%를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바깥 사회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번에 코어 플러스 플랜 나오고 또 글로벌 GAR 가하 플랜 가동되고 하는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 더 나은 보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창업자들께서 만들어 놓은 그 정신세계를 그 다음 세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계승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비상장 개인 기업으로서 패밀리 비즈니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창업자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로서 손자들이
낙하산으로 아메이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에이다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배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패밀리들이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하는데 가족 회의가 아메이 회의인 거죠.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재벌인데 그 재벌이 순수 100% 자기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일궜고 남한테서 차입해오지 않고 주식을 발행을 안 하고 그렇게 했어. 그걸 내 자식하고 내 손자한테 물려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자기 자본이 아닌 걸로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서 경영권을 할아버지 걸 아버지한테, 아버지 걸 자식한테, 손자한테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즈니스를 자기 자본으로서 자본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다음 세대에게 그냥 그 자본의 권리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물려주고 있잖아요. 창업자들은 창업자의 패밀리가 가져야 될 정신세계를 물려주고 있고, 우리 사업가들은 IBO들이 가져야 될 그 정신세계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일부러 주입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꿈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니, 그를 통해서 성취를 하니 그 다음 들어온 2세들이 보고 자란 것이 그런 일들이니까 각자의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일을 하고요. 또 어때요? 일정 시점이 되면 당연히 아메이에 조인해서 각자가 하고 싶은 만큼, 누군가는 풀타임으로, 누군가는 파타임으로 이 사업에 들어오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사업하면서 본 여러 장면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한국엔 정말 성공적인 2세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미국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는. 미국에서는 정말, 여기 미국 사람들은 뿌리가 깊으니까 당연히 60년 역사 속에서 정말 3대가 같이 아메이를 하는 집안들 너무너무 많죠. 근데 아직 코리안 커뮤니티에서는 아메이 사업은 그냥 엄마가 하는 일, 이렇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제가. 내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 자식이 아메이 사업을 해주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해서 성취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게, 그러면서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해서 그들이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조인하게 되었을 때 또 언젠가 그들이 하든 안 하든 상속은 그들에게 가겠죠. 근데 네트워크와 인컴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신세계가 상속되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 창업자가 말씀하시는 자유가족 희망보상의 그 창업 이념을 우리가 계승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그렇게 계승하여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자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근간,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희망을 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확신의 눈빛으로 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이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란 것 역시 확신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요? 이 말씀에서 제가 참 울림이 있었어요. 울림이 있고 되게 반성도 많이 됐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저도 24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 3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됐었고, 그리고 이 미국에 와서도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됐고, 나이는 먹어서 40대 중반에 왔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20대 때 부업으로 할 때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 할 때도 그렇고요. 항상 마음에 효율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했을 때 빨리빨리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을 찾게 되는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업을 작성할 때도 선별 고객 명단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업자 리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희망을 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이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란 것 역시 확신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제가 저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20대 중후반, 미국 나이로 27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과연 내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건 희망사항인 것이지, 그게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가 될 만한 자질도 없었고, 당시에 요즘은 뭐 20대들이 워낙 아메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20대 때 아메이를 하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시대였고, 좀 하려고 그러면 언론에서 막 공격할 때였고, 나이 어리다고 구박받고,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달에 인컴에 굉장히 아메이 제품을 소비하는 것 자체도 비전을 보지 않았더라면, 사업가적인 비전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메이 제품을 구입해서 쓸만한 소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1998년 4월에 처음 더블엑스가 나왔을 때, 그 전까지는 데일리, 칼디, 이스트비 요게 이제 삼총사였는데, 더블엑스라는 게 나왔는데 세상에 그때 돈으로 66,000원이에요. 오메가3하고 몇 개 딱 이렇게 하니까 제 월급의 10분의 1이더라고요. 사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정말 11조 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더블엑스를 안 먹어도 저는 20대니까 팔팔하잖아요. 별로 몰랐거든요. 물론 24년을 꾸준히 먹었더니 효과는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는 22년이네요. 98년부터 한국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메이로 잘 될 수 있는 사람 아니었다는 거죠.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치 디보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50주년에 아메이 본사에 라스베가스에 초대돼서 그 별들의 잔치에 초대돼서 그 자리에 50주년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는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 확신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맞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희망을 전할 의지를 가져야 된다. 예. 만약에 제게 과거에 지금의 성취를 확신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리치 디보스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아니죠 라고 답합니다. 그만큼 먼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그저 아메이 사업을 통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make a living 하는 건 생활을 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having my own job, 우리의 사업을 갖고 싶었다. my own business, my own business, 나의 비즈니스를 갖고 싶고 생활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를 갖고 싶어서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아메이를 한 것이지, 이렇게 지금 50년 지났더니 막 전 세계 다이아몬드 5,000명 모아놓고 이런 행사를 할 걸 알고 시작했던 거 아니라고 리치 디보스께서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전할 그 희망 말이죠. 저에게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작은 희망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성공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데 사실 누군가는 나는 아닐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메이를 만드신 창업자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를 희망 리스트에 적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성공을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몇 분들은 아주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곤 합니다. 옆에서 그분들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마음도 착잡해질 만큼 말이죠.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분들을 성공이 어떻게든 피해가는 것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업이 성장한 후 다른 사람들이 꿈과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함께 축하하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리더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독이 올랐다. 다이아몬드면 됐지. 그만하면 됐지. 왜 그렇게 계속 일하냐고. 다른 사람들이 꿈과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함께 축하하는 기회. 그리고 그분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그런 것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서 첫 번째 실버가 탄생했을 때, 또 첫 번째 플래티늄이 탄생했을 때, 첫 번째 루비가 탄생했을 때, 첫 번째 에메랄드, 첫 번째 다이아몬드가 탄생했을 때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하고 경제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보람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코비드-19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진짜 인생의 쓰나미가 온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그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직종에 종사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런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은 분들을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는 일부러 이렇게 요즘 다들 가게 문 닫고 식당도 막 투고 이렇게 딜리버리만 하고 하니까 일부러 가서 주문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어떻게 해서든 기여해 보려는 마음도 갖고 있는데 결국에 못 버티고 또 이번에 저희가 잘 가던 단골집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양심적으로 건강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인데 주인이 나가라 그랬대요. 다음 7월 초에 정리한다는 말씀을 듣고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가라면 그만할지 모르지만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착잡할 것이고 무엇으로 재개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는 사망자 숫자,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 지금 미국이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불감증이 되어버렸어요. 몇 명이 죽고 이제 너무너무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는데도 이제 다시 또 오픈하고 그럴 바에 왜 닫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업자가 얼만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거기에 속하는 숫자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전하는 경제복음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미션,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하고 경제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보람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11년 전에 리치 디보스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미소 지으며 성공을 피부로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공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메이 사업에 임하시면서 여러분은 사업에 대해 알아가고 또 지금 어디쯤 왔는지도 알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갈 것입니다. Move on 얘기하셨어요. Move on. 나아가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떠올리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곧 여러분이 놓친 생각에 대한 연결고리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도 역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리치 디보스께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페어웰 하기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흩어져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잖아요. 다 까먹는다는 거지. 시간 가면 까먹게 되니까 까먹지 말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눈 이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브온에서 앞에 더 성장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 예, 혹은 외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알리라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거죠.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50주년에는 이제 단체로 이렇게 해서 돌아왔었고, 60주년 때는 이 말씀을 실천했어요. 60주년 행사 끝나는 그날 집에 안 오고 그날로 바로 비행기 타고 출장 바로 떠났던, 와이프랑 같이, 예,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스베가스에서 바로 시애틀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곧 여러분이 놓친 생각에 대한 연결고리가 생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도 역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아메이 사업 하세요? 라고 되묻는다면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한다 할 때 표현을 I'm a guy 이렇게 얘기하세요. I'm a guy. 내가 아메이 하는 사람이다. I'm a guy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이를 하고 있다는 두 번째 말씀할 때 항상 리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I'm in it. 내가 아메이 안에 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아메이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50주년의 스피치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개인의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험하는 작은 거절, 오늘 경험하는 작은 실패,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쌓여서 우리의 성공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는 운 좋게도 이 50주년의 행사와 60주년 행사를 다 참석해 봤습니다. 그것도 50주년에는 한국 리더를 대표해서 수석 다이아몬드로서 참석을 했고, 또 60주년에는 미국 사업가들을 대표해서 다이아몬드로서 참석하는 독특한 이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도 또 move on,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파트너분들도, 예, 우리가 꿈꾸는 9년 뒤에 있을 A70주년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감에 있어서 창업자께서 말씀하신, 창업자 리치와 제이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의 그 토대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뚝 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파트너들에게, 우리 프로스펙트들에게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통해 함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메이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이용 사장님의 뜨거운 스피치, 정말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 비디오를 아주 수십 번 청취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MWay A50인데 이것이 저의 과거입니다. 이영욱 사장님은 현장에서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저희는 모르는 사이였고, 저는 아마 아메이가 한 53년 정도 됐을 때 미시간주에 펑션이 있어서 갔다가 본사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차에 갔는데, 이게 50주년 기념북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회사의 역사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다른 기념품들 너무너무 앙증맞고 이런 거 많았었는데, 제 주머니를 털어서 저는 이 책을 사갖고 오고, 한 몇 년이 지나서야 이게 A50 북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과거였고, 오래되지 않은 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A60, 리치 디보스 회장님을 만나고 싶었던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지만, 저희가 뉴 다이아몬드로서 미시간을 갔었을 때 스티브 벤 앤더가 덕 디보스가 그 그랜드 래피스의 맥주 공장에서 저희 뉴 다이아몬드만을 위해서 맥주를 직접 만드셨어요. 밤새도록 맥주를 쏘았어요. 그
그 효무 작업하고 보리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 사람 중에서는 저희 두 사람만이 그 맥주를 맛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해요. 스티브 베넨들과 덕 디보스 두 분께서 이렇게 티셔츠만 입고 밤새도록 막대기를 저어가면서 했던 그 맥주, 그게 바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어떤 소중한 레코니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A7D, 저희 A7D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고요. 정말 우리 리치 패밀리 사장님 한 분 한 분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목표, 이 사업을 통해서 꼭 다 이루시고요. 그리고 A7D는 저희가 같이 가서 함께 손잡고 마음껏 마시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